네, 오늘 취업 멘토링 SH 커리어 컨설팅의 김수현 멘토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한 해 네.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그 저학년부터 취업 관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학년들 친구들 뭐 취업 캠프라든지 면접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서 지원해줬고요. 그 재수, 삼수 하는 친구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취업에 관련돼서. 그런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인데도 아직도 자기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직자들을 좀 많이 만나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 취업 막바지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좀 있는 거죠, 아직은? 아직은 기회가 있고요. 네, 자기가 네. 이제 노력만 한다고 하거나 적극성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멘토님 말만 잘 들으면은 뭐 당장이라도 그냥 저는 취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예감이 들고 있고. 네. 자, 오늘은요, 어떤 취업 멘토링을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려움 극복하기라고 가져오셨어요. 네. 극복해야죠. 네네. 두려운 게 워낙 많잖아요. 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요, 정신 건강이라든지 몸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취업에서는 특히나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하는 전략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두렵고 지치고 뭐 이럴 때가 있을 텐데 네. 이런 식의 이제 잘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실 텐데요. 이 두려움이 그냥 극복을 안 하면 분명히 취업 성공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 두려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게 사실은 회피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뭐 도망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드러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예를 들어서 면접에 아예 가버리지 않는다거나 불참을 하거나 혹은 극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대인을 기피하거나 혹은 다시 좌절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사실은 니트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 통과하는 것도 사실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력서 통과해놓고 안 나가는 거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속상한 그래요.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구직자를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셔서 네네. 정말 성실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친구를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면접 당일날 이 친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왜 그런지 전화를 했더니 또 한동안 또 받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예. 그래서 왜 그랬니? 라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자기 또 사유가 있더라고요.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네네.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막히는 게 발생을 한 거죠. 자기 연습을 하다가.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고 가서 어떤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두려움이 면접을 안 가게 만든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구직자들에게 면접관이 100% 완벽한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대답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대답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실례로 한 몇 년 전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골프공에 구멍이 몇 개가 있는지 아느냐. 그 질문.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예.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네네. 사실은 그 질문에 몇 개입니다. 108개가 아마 맞을 건데 아. 108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친구가 뭐 120개, 30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름이 전체적으로 뭐 2cm라고 생각을 하고 구멍 한 개당 지름을 2mm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답을 풀어가는데 정작 답을 명확하게 맞추진 않았지만 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처럼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면접을 가지 않는 사회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가서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두려움을 좀 거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면접 당일이 되면 누구나 다 긴장은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이 친구한테는 두려움까지 생겨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네네네. 건데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과 긴장감을 갖고 항상 사는데 이 정도의 큰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네. 잘 모르는 데서 기인을 한다라고 해요. 네. 어떻든 내가 정보가 없거나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데서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은 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친구처럼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 못하고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취업 전략 자체를 잘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취업 전략이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에게 맞게 세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전략을 어떻게 잘 세워야 될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략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세우냐면 내가 만약에 대기업이라든지 계열사라든지 이런 쪽을 꼭 가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계열사 중에서는 일부가 그 어떤 스펙적인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적인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적극성, 뭐 활동성 이런 것들을 보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서류를 합격하게 되면 면접에서 내가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더라도 서류 합격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사실은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면접 자체에서 탈락했다라고 이렇게 뭐 소침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기존에 입사를 성공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들을 잘 세워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대처하는지 몰라서 그거 자체가 두렵다는 그런 얘기네요. 갑자기 모든 게 두려워지네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라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나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네. 면접 자체가 두려운 건지 면접관, 대인에 대한 공포가 있는지 이걸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신감 있게 뭔가를 부딪혀야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다가 무섭다. 네. 수영을 하는 게 무섭다라고 하면 물에 그냥 빠져들게 되면 그만큼 충격이 훨씬 더 크고 그쵸. 그 상처가 되게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발을 담가 보는 거예요. 바닷물에. 그래서 작은 성취를 잃어보고 괜찮구나 이렇게 느껴보고 그다음에 무릎을 담가보고 그다음엔 허리 그다음에는 목까지 담가보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두려움들은 조금씩 스며들듯 극복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같은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자가 훨씬 더 성공률이 있고요. 창과 방패가 있다라고 해서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열정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특히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면접을 만약에 면접 자체가 두렵다라고 하면 면접에 대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모의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면접관 자체가 실질적으로 무섭다라고 하면 면접 Q&A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봄으로써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만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니까 좀 이게 어떻게 계획을 세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세부적으로. 네, 그 모의 면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이제 해보는 건데 네네. 상황 자체를 똑같이 만들어요 면접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PT 면접을 해보기도 하고 토론 면접을 해보기도 하고 인성 면접도 해보면서 네. 이 사람과 실제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몰라서 발생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나를 놔봄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Q&A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울 앞에 앉아서 면접관이 돼보고 구직자가 돼보고 이런 역할극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돼봤을 때 좀 두려움이 덜해지고 역할 자체를 맡아봄으로써 두려움이 덜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집에서 이제 질문지 쫙 뽑은 다음에 답변도 딱 이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제 1인 2역으로 이렇게 하란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잘 된 사례가 있나요? 효과가 있어요? 네네. 실제로 학생이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네네. 예. 면접관도 사실은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 것 자체가 이 친구에게 질문을 더 해야 되나? 이 친구가 말을 좀 잘 못했을 때 중단시켜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면접관에게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자가 면접관의 역할에서 서봄으로써 면접이라는 게 요즘에는 조금 그 구직자에게 질문을 일방적으로 던지는 과정이긴 한데 네, 네. 원래는 이게 서로의 탐색 과정인 게 맞거든요. 구직자도 회사를 갈 수 있는 데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역할극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이런 방법들 역시 우리 구직자뿐만 아니라 평소에 약간 뭐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소개팅 같은 거 두려움, 울렁증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1인 2역으로 그랬어요. 집에서 연습하다가 나가면 이렇게 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건 1인 2역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네네. 아무튼 연습을 좀 하고 가면 좋겠네요. 네네. 긴장감도 하나의 두려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의 연습. 물론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Q&A를 연습하는 것은 좋지만 평소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좀 많이 해본다거나 내가 논리성을 갖고 얘기하려고 노력해본다거나 네. 이렇게 평소에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긴장하는 경우도 있죠?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실제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답변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네. 뭐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말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뭐 갑자기 울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관 스스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말씀드렸듯이 면접관도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 친구에게 기회를 더 줄 것이냐,
아니면 뭐 시간 때문에 이 친구를 중단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면접관은 그냥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면접관은 사실 도와주는. 구직자를 예. 옳은 사람을 뽑고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들을 좀 이해하셔야 그 면접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그 참 얼마나 면접을 많이 받겠습니까? 네, 많이 떨어져도 받고 또 이제 좋은 네. 결과도 있었었는데, 네. 처음에는 면접관님은 되게 무섭게 생각하다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분은 나를 취업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제가 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요거는 좀 오바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돼요. 질문까지 하시면. 예, 갑자기 면접관님이 땀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당황스럽게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말을 많이 걸다 보면은 그때부터 조금 이제 좀 편해지면서 그게 바로 면접을 잘하는 방법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또 재건 씨도 한 가지 팁을 전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이렇게 멘토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서 두려움을 좀 극복한 친구들이 많았나요, 그동안? 그런 거 보시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뿌듯하실 예. 것 같아요. 네, 극복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가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한 친구가 굉장히 이제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네. 면접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였는데 연습을 네. 했을 때는 1대1 면접에서는 굉장히 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면접관 한 명과 구직자 한 명의 면접에서는 정말 성공적인데 네.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는 조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대다 면접.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구직자도 여러 명인 이런 면접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긴장감으로 한마디도 못하고 오는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네. 사람마다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친구는 이제 면접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면접관이 아니라 상대, 같이 구직을 하는 친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연습을 계속적으로 시킴으로써 해봄으로써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단기간에 내가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전략 자체를 1대1 면접을 진행하는 뭐 외국계라든지 네. 전문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도전함으로써 실제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도전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회사 자체를 자신의 그렇죠. 성향에 맞게 바꿔버리는 것도 네네.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저도 뭐 예전에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저도 카메라 울렁증이 되게 많은 우리 사람이었거든요. 상원 씨 같은 베테랑. 아닙니다. 네, 아직도 좀 새로운 걸 접하면 좀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무조건 부딪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작은 곳에서 이렇게 밟아가지고 올라온 경우거든요. 카메라에 충분히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연습만큼 이 노출만큼 중요한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재건 씨도 예. 아니, 정말 상원 씨랑 비슷해요. 네네. 생방송만 지금 한 7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엄청 떨렸죠. 근데 계속해서 연습하고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계속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예전에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기소개 같은 거 저도 준비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외워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너무 긴장이 돼서요. 그래서 평소에도 버스 타고 오가면서 계속 중얼거렸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정말 옆에서 툭 치면 자기소개가 막 나올 정도로 한 1000번, 뭐 10,000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네, 아니 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올 정도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예.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상원 씨는 그런 방법 엄청나게 좀 노력한 스타일이시네요. 네, 제가 보기보다 아니, 좀 노력합니다. 제가 네. 학생들한테 연습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도 실제로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네. 몇 주 전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출연을 하다가 네. 제가 한 주 이제 그 취업 캠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의 때문에 못 나왔는데 그러고 났더니 약간의 긴장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 보이는데. 반복 네. 연습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맞아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네.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반짝하는 거는 많이 정말 해봐야 돼요. 예, 안 돼요. 네, 면접 긴장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좀 체계적으로 네네. 알려주시죠. 그 긴장감도 두려움의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량을 높이는 게 실제적으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혈당량 높이기요? 네, 오, 긴장을 네. 덜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식사를 한다거나 혈당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초콜릿 같은 거. 네, 예. 그렇죠. 그런 걸 먹으면 훨씬 긴장을 덜 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면접 현장에서 어떤 친구가 식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긴장한 나머지 급체를 하는 또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역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고 소위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 그 우황 땡땡땡 약국에서 파는 그런 것들 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먹고 나서 긴장감이 굉장히 덜한 친구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걸 먹으면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거나 네. 얼굴이 술 마신 것처럼 벌겋게 이렇게 달아오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도 미리. 예. 내가 뭐 발표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경험을 해봄으로써 어떤 게 나은 방법인지 자신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상은 씨는 면접 볼 때 뭐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혹시? 우왕좌신만 그런 거 청심환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청심환. 저는 드링크로 딱 일단 마셨는데 신체 어떤 반응은 없었지만 그냥 그거 자체로 안심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거 마셔서 조금 마음이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 간장제. 10년 전 일이네요. 저도 네. 피로회복 간장제 박옹행, 박하, 몽행 그거 있거든요. 그거 먹으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자기한테 잘 맞는 식품도 있어, 좀 그런 게 미리 있어요. 찾아가지고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두려움과 관련된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네. 카카오톡 질문 한 가지만 카톡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네네. 두렵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네, 보시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 못하면 니트족이 되나요? 아, 네. 앞서서 잠깐, 예, 그 자막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일단 니트족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두려움이 심하면 이렇게 되나요? 네. 그 니트족이라는 게 원래는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일부에서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니트족을 고학력자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구직을 안 하게 되는 사태. 예를 들면 눈높이가 안 맞거나 혹은 두려움 때문에 취업 자체를 멀리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니트족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두려움을 극복 못하면 니트족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두려움으로 도전 안 하는 사람들이 장기 구직자로 발생함으로써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니트족이 되게 되면 사실은 더 문제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대인을 기피하거나 혹은 집에서 여러 가지 뭐 되게 소극적인 자세나 혹은 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 그런 친구들도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들을 조금 극복함으로써 이런 위협을 조금 더 감소시키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구직이 문제가 아니군요. 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빨리 이 틀 안에서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큰일 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주제로 김수현 멘토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두려움을 실제로 제거를 못하면 정작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정작 취업을 해야 될 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뭔지, 면접관을 두려워하는 건지, 면접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취업 전략 자체를 어떻게 세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작은 성공들, 성취를 반복함으로써 사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력서를 나에게 맞는 것을 지원해보고 서류가 통과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는 면접을 준비한다든지 면접 준비 전에 모의 면접이라든지 Q&A라든지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도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공적인 취업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수현 멘토님 혹시요 네. 면접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막 그 떨리셨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떨려서 우황청심환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까 직접적인 명칭이 괜찮습니다. 우황 네. 땡땡땡을 먹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저는 정말 얼굴이 너무 벌겋게 아. 달아올라서 말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심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만약에 뭘 본다면 절대 안 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사례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송이 저에게는 또 떨림으로 또 다가오고 방송이요? 있기 근데 항상 때문에 긴장된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러 보이지 않으세요. 집중력이 엄청 예, 뛰어나셔가지고 예. 암기도 네,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김수현 멘토처럼 딱 보면은 긴장 전혀 안 안 해보이는 해보여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딱 깨닫고 있으면은 현장에 가서 긴장이 좀 덜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내가 긴장한 거 잘 모를 거야 이런 생각. 못 알아채게 하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떨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 떠는 분들 보면 얄미워. 재훈 씨 뭔가요 이 마무리는? 얄미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얄미운 걸로 오늘 좀 마무리를 져보겠고요. 예. 오늘 정말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이야기로 힘 있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HS 커리어 컨설팅의 김수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